안녕하십니까? 이 테이프는 2009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언어영역 듣기평가 안내 녹음 테이프입니다. 잠시 후 2009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1교시 언어영역 듣기평가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편안한 마음으로 방송에 귀를 기울여주시고 방송 담당 선생님께서는 스피커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해 주십시오. 수험생 여러분은 답안을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답안지 왼쪽 해당란에 성명, 수험 번호를 정확하게 기입하고 제대로 표기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듣기평가 문제는 1번부터 5번까지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문제지에 있는 5개의 답지 중에서 맞는 답 하나만 골라 답안지 해당란에 바르게 표기하십시오. 듣기평가는 타종 없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교시 언어영역 듣기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부터 5번 문제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번. 이제 이야기 한 편을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어느 대학에서 시간관리 전문가가 경영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공하는 인생이란 제목의 특강을 할 때였습니다. 강사는 학생들에게 하나의 실험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여기에 항아리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주먹만한 돌로 이 항아리를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후 항아리 속이 돌로 가득 찼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예! 네! 학생들은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하고 되묻더니 강사는 조그만 자갈을 꺼내 항아리에 넣고 자갈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항아리를 흔들었습니다. 주먹만한 돌 사이에 자갈이 가득 차자 그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떨까요? 글쎄요. 눈이 동그래진 학생들이 애매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다시 모래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다시 모래를 항아리에 부었습니다. 이제 이 항아리가 가득 찼을까요? 아니요. 학생들은 무엇인가를 알았다는 듯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실험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한 학생이 손을 들고서 대답했습니다. 매우 바빠서 일정이 꽉 차 있더라도 노력한다면 새로운 일정을 그 사이에 추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 실험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만약 당신이 큰 돌을 먼저 넣지 않는다면 영원히 큰 돌을 넣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라디오 방송을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한 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상의 작품인 오감도 제4호 환자의 용태에 관한 문제라는 시에 담긴 의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력 검사판을 연상시키는 이 시는 0부터 9까지의 숫자를 기묘하게 배치하여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있는데요. 과연 이 시가 나타내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요즘은 진료 기록을 컴퓨터 워드 프로세서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지만 손으로 휘갈겨 쓴 진료 기록은 일반인에게 암호같이 느껴집니다. 이 시는 환자의 용태에 대한 진단이라 볼 수 있는데요. 숫자가 빼곡하게 차 있는 이 진료 기록을 해석하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렇다면 이 시는 바로 암호처럼 난해한
진료 기록을 패러디한 것일 수 있습니다. 또 이 시에 적힌 숫자는 거울에 비친 상처럼 거꾸로 적혀 있습니다. 이 거꾸로 된 숫자는 거울의 상징성을 이용하여 환자 용태를 표상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 시는 시각적으로도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숫자판의 왼쪽 끝에는 0, 오른쪽 끝에는 1을 세로로 나열하여 진단 결과 0대 1과 어울리게 함으로써 시각적 운율의 효과도 얻고 있습니다. 형태에서도 대칭의 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시는 11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대각선에 소수점을 배치하여 서로 대칭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시의 마지막에 있는 진단 0대 1에서 0대 1을 분수로 나타내면 1분의 0, 즉 0이 됩니다. 이 시는 첫 행부터 마지막 행까지 0.1을 10번 곱한 것에서 그치고 있지만 계속 0.1을 곱한다면 0에 가까운 수가 되고 0은 소멸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진단은 죽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번) 이번에는 입 호흡에 대한 강연을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러분은 평소에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느끼나요? 혹시 입을 벌리고 자고 있지 않나요? 아래턱이 나오지는 않았나요? 이런 증상은 입호흡 때문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입호흡의 가장 큰 원인은 알레르기성 비염이고 다음으로는 축농증, 감기 등의 순으로 코에 문제가 생기면 입호흡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코로 호흡하지 못하고 입으로 호흡을 하는 것은 불편함을 넘어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의 얼굴 변형, 지적 발달 지연, 성장장애 등 많은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입 호흡이 습관화되면 식사를 할 때조차 입을 벌리고 호흡해야 하는데 이때 입은 음식을 씹으면서 동시에 숨도 쉬어야 하는 이중의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정상적인 호흡이 되지 않아 구강의 압력이 치아를 밖으로 밀어내게 되고 장기적으로 뻐드렁니나 주걱턱의 원인이 됩니다. 입 호흡을 하면 얼굴 모양도 바뀝니다. 입 호흡을 하다 보면 볼과 코 윗부분의 근육을 거의 사용하지 않게 되고 입을 항상 열어놓고 있어 아래턱 근육도 제대로 발달하지 못해 전체적으로 얼굴이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뇌의 산소 공급이 줄어들고 뇌세포가 활성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주의가 산만해지기도 하며 잠을 잘 때 숙면을 취하지 못해 숙면 시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이 부족해져 키가 자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혹시 자신이 입 호흡을 하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입이 항상 반쯤 열려 있는지, 입술이 늘 건조하고 입안이 말라 있는지, 잘 때 입을 벌리고 자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입 호흡이 의심되면 빨리 치료하고 유해한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멋지고 아름다운 얼굴을 간직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4번과 5번) 이번에는 청소년 기부 문화에 대한 대담을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4번과 5번에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 한 연예인이 오랫동안 남모르게 큰 돈을 기부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져 시민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는데요. 기부가 좋은 일이라는 건 알지만 선뜻 나서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청소년들의 기부 문화에 대해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박 교수님, 기부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은 어떤가요? 많은 청소년들이 기부를 거창하고 대단한 일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기부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돈이나 물품, 전문 지식, 재능, 기술, 시간 등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나누는 행위가 기부라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특별한 능력이 아니어도 되고 액수가 큰 돈이어야 하는 것은 더욱 아니라는 사실을 덧붙이고 싶네요.
중요한 것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마음이니까요. 네, 박 교수님. 그럼 청소년들이 기부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청소년들이 경제적 기부를 하는 데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부에 몰두하다 보니 시간도 부족하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기부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에요. 물건을 살 때마다 누적되는 포인트, 100원짜리 동전 등도 기부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봉사활동으로 보육원이나 양로원을 찾아 어려운 이웃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기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는 온라인 기부 포털 사이트인 나눔터를 운영하고 계신 김 대표님께서 나눔터에 대해 말씀 좀 해주시죠. 인터넷에서 미니 홈피나 블로그, 메일 등을 이용하다 보면 누적되는 사이버 머니들이 있죠. 저희는 그 사이버 머니를 이용하여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습니다. 사이버 머니는 인터넷에서 현금과 같은 역할을 하지만 그 용도가 마땅치 않은데 그렇게 하면 사이버 머니를 좋은 곳에 쓸 수 있겠군요. 박 교수님, 사이버 머니를 이용해서 기부를 하는 사람들이 많나요? 홍보가 덜 된 탓에 아직까지는 그리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재능을 활용하여 기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조금씩 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사진을 잘 찍는 사람, 마술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어려운 이웃들과 자신의 능력을 나누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김 대표님, 저도 누적된 사이버머니가 꽤 되는데요. 어떻게 기부를 하면 되나요? 저희 나눔터 홈페이지에 기부 단체들이 다양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단체들의 활동을 살펴보시고 후원할 곳을 정하셔서 사이버머니 기부하기를 클릭한 후 기부할 사이버머니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청소년들의 기부 문화를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청소년 여러분들도 기부라는 아름다운 동행에 한번 참여해보면 어떨까요?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이제 듣기 문제가 끝났습니다. 6번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